실전 1회 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모의고사랑 조금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르게 되어 있냐면 독서 지문이 4개가 아니라 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 이론이 없고요. 그냥 지문 길이가 조금 긴 게 3개가 나왔는데 오늘은 독서가 많이 쉬워서 약간 문학 중심으로 수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계획을 선생님이 세웠는데 어차피 이 모든 지문들을 꼼꼼하게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지문하고 두 번째 지문은 많이 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독서 지문에서 첫 번째 그 지문 도덕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과학의 힘을 빌리는 거에 대한 찬반이잖아. 이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고, 그제? 않고 이번 문제의 3번 선택지 정도, 선택지를 만드는 방식 이런 거를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선후 관계를 왜곡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먼저가 아니라 관심이 먼저고 이해를 촉발한 게 나중이 아니고 뒤바뀌었다는 거. 그치? 그런 거 조금 체크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미디어 얘기잖아요. 요즘은 유튜브 같은 거야. 그치? 미디어가 위기를 증폭하고 뭐 그런 건데 이것도 많이 어려운 것 같지 않죠? 세 번째 지문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지문 오늘 한 지문만 조금 분석해보고 이제 문학들을 조금 정리하고 저기 하는 걸로 갈게. 그래서 1회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실전 모의고사 1회 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대거 실렸어요. 자, 얘기해 줄게. 자, 13, 17, 13번에서 17번 기술 지문 가겠습니다. 네? 이 기술 지문은 시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출제될 만한 그런 충분히 요소가 있고 많이 어렵지는 않고, 그치? 시기에 적절하다.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이다. 이런 거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같은 게 시각 자료가 나오잖아. A 읽을 때 14번 문제랑 같이 보면 뭐가 좀 올라가냐면 가독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글이나 문제에 시각 자료가 제시가 되면 같이 읽으세요. 영행에서 뭘 해주시냐면 이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독성이 올라가. 자, 한번 볼게요. 13, 17번. 최근 컴퓨터 환경은 인터넷과 결합한 가상화 기반의 클라우딩 컴퓨터 플랫폼이 일반화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한대요. 화제에 뭡니까? 네모 쳐놨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있어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첫 번째 우정의 선생님 생각하기엔 인터넷 그 다음에 가상화 기반. 그러니까 이 기술의 핵심적인 속성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의 기본적인 바탕이 뭐냐면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핵심 속성인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선생님 보니까 딱 저기 프레지던트 윤이 좋아할 스타일의 글이에요. 난이도도 그렇고. 자, 클라우딩 컴퓨팅은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지. 필요한 만큼의 IT 시스템 자원을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그러니까 화제의 개념이지? 클라우드 컴퓨팅은 뜻한다니까. 근데 화제의 개념 얘기하잖아. 원래 과학기술 지문 쓸 때, 기술 지문 쓸 때 화제의 개념을 1문단에서 뭐하고 제시하고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구체화하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뭐라고 친구들아?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그치? 언제 어디서나.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한다는 거지. 이제 시공간을 초월하고 뭐 한다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한다고. 그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자는 자신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부정형 진술이야. 뭐하지 않아도 선생님 주의하라 그랬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설치 안 해도 이용할 수 있대요.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뭐에 대한 또한이지? 지금 앞에 장점 나오는 거잖아. 얘 장점이지. 별도로 소프트웨어 설치 하지 않아도 돼. 또한 이런 걸 이용하면 뭐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기술의 장점이네. 그치? 이 기술은 이런 뭐가 있어? 장점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하지만이지? 이걸 이용하면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어. 그런데 이런 뭐도 있어야지만 문제점도 제시가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송수신의 지연 문제나 데이터 저장 및 관리에 대한 보안 문제의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얘네들을 뭐 하는 게 나오냐면 기술 지원에서 보완하는 게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추상적으로 정리하면 화제에 뭐 얘기하고 특성 얘기하고 개념 얘기하고 장단점 이야기하는 거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화제의 특성, 개념, 장단점. 그치? 그렇게 됐네요.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됐지?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을 이루는 기술로는 가상화, 클러스터 관리, 분산 시스템 등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는 뭐를? 가상화를 꼽을 수 있대. 일문단에서 첫 번째 줄에 가상화 기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오케이? 이 핵심 기술이 뭐래요? 핵심 기술이 뭐라는 거야? 가상화 핵심 기술이래. 가상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상화는 맨 뒤로 가봐. 일컫는다지. 가상화는 일컫는다는 가상화의 개념이네. 그치? 오케이. 가상화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인 자원인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을 얘들아 괄호를 묶어버려. 그 CPU, 메모리, 디스크는 전부 물리적 자원이잖아. 그치? 요거를 논리적으로 추상화해 물리적 한계에 종속되지 않고 원하는 형태로 분리 통합하는 기술을 통칭해서 일컫는다. 이런 거네 친구들아. 이 가상화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뭐를? 물리적인 것을 추상 혹은 논리로 뭐 하는 거야? 분리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 거야? 통합하기도 하는 거네. 그치? 핵심은 이거야. 뭐를 뭘로 만든다는 것? 물리적인 거를 추상적이고 논리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감각적인 거야.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거야. CPU 있는 거잖아. 그치? 뭐 있는 거야? 메모리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그치? 디스크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든다고? 논리적으로 추상화한대요. 그치? 그래서 분리 통합하는 기술을 만든대. 자, 좀 더 구체화하는 거야. 가상화는 실제 존재하는, 다른 말을 바꾸면 뭐지? 물리적이야. 실제 존재하는 게 물리적인 거야. 그치? 실제 존재하는 CPU, 메모리, 디스크 같은 뭐라고 돼 있어? 물리적 자원들을, 이게 물리적 자원이잖아. 물리적 자원들을 뭘로? 논리적 자원의 형태로 표시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자에게는 뭐? 물리적 자원들이 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뭐를 쓰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걸 쓰는 게 아니라 물리적 자원을 뭘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형태로 만들어버린 거야.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뭐를 쓰는 게 아니야. 실제 막 이 물리적인 걸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상화한, 논리적으로 만든, 추상적으로 만든 그걸 쓰는 거지. 이해됩니까? 실제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고. 실제 CPU를 쓰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인 CPU를 뭘로 만들어? 가상으로 만드는 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상으로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물리적으로 감각적이잖아. 근데 우리 선생님은 뭐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가상적으로 만드는 거야.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니? 선생님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날 뭐 한 거니까, 카피한 거니까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잖아.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지. 실제로 뭐가 있어? 물리적인 컴퓨터 같은 게 있단 말이야. CPU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추상적, 논리적으로 가상화해서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이 사람도 쓸 수 있고 이 사람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 그런 거랍니다. 가상화를 통해 하나의 장치로 여러 동작을 하게 하거나 반대로 여러 개의 장치를 묶어 하나의 장치인 것처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대요. 봐봐. 가상화를 이용해서 하나의 장치를 여러 사람이 뭐 하거나 쓰거나, 그치? 여러 개의 장치들을 묶어서 하나인 것처럼 하거나, 그치? 그렇게 할 수 있대요. 자,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 자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를 들면 컴퓨터가 한 대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사용자는 제한되잖아. 한 대의 컴퓨터가 있다? 한 사람밖에 못 쓰는 거잖아. 근데 얘를 뭐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가상화를 이용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 문단에서는 가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핵심은 뭐냐면 물리적인 것을 논리적, 추상적인 거로 만드는 거. 그치?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래. 자, 3문단 하지만 A 돼 있어요. 그리고 14번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하나의 장치를 논리적으로 분리한 상황에서 장치 하나가 있으면 이걸 논리적으로 분리했대. 물리적으로 분리한 게 아니야. 논리적으로 분리한 상황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면 단일 장치를 관리할 때보다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치가 있으면 얘를 논리적으로 분리해.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게 되게 복잡하대요. 그치? 이를 위해 가상화는 접근 방법 및 자원 관리를 위한 수상화된 계층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였으며 이를 하이퍼바이저라고 부른다. 우리 페이지 넘겨서 14번 그림 한번 볼까? 14A를 바탕으로 뭔지 설명하는 거잖아. 가운데 뭐가 있어? 하이퍼바이저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맨 밑에 하드웨어가 있지. 그치? 얘는 물리적인 거지. 그치? 뭐 메모리도 있고 뭐 CPU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니? 그 다음에 그 위에 운영체계 있고 가상머신 있네. 그치? 그러니까 머신이 가상머신이 되게 많은가 봐. N개니까 1, 2, N이니까 밑에는 실제로 있는 거야. 그치? 그림 봤다. 앞에 들어와봐. 야, A 부분 다시 봐요. 하이퍼바이저는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가 뭐라고? 소프트웨어야. 그치? 하이퍼바이저는 CPU나 메모리 같은 물리적 컴퓨팅 자원의 밑에 있는 거지. 그림의 밑에 있는 거지. 그림의 밑에 뭐가 있어? 물리적 컴퓨팅 자원이 있잖아. CPU나 메모리 같은 그런 게 있잖아. 그치? 밑에 있는 거. 그치? 오케이? 자원을 서로 다른 각종 운영체계의 접근 방법을 통제하고 다수의 운영체계를 그림 봐봐. 위에 운영체계가 되게 다수지. 하이퍼바이저 위에 운영체계가 여러 개 있잖아. 그치?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처럼. 그치? 하나처럼 뭐 한다고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라. 친구들 어때? 그림을 보면서 글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 가독성이 더 올라가잖아. 밑에 뭐가 있어? 진짜 하드웨어가 있네? 가운데 하이퍼바이저가 있네? 운영체계가 여러 개가 있네? 그치? 가운데 얘가 있으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뭐 한다고? 매개하네? 그러면 이렇게 딱 오잖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술 지분 같은 데서 뭐가 제시가 되면 시각자료 같은 게 제시가 되면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 왜 그래프 나왔잖아. 가로축이 뭐고 세로축이 뭐고 그건 뭐야? 위글을 바탕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그거 같이 읽으면 문제 풀기도 빨리 해결이 되고 가독성도 올라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 에? 계속 가볼게요.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 밑에 하드웨어
그치? 하이퍼바이저 밑에 하드웨어 있었지? 그다음 위에 뭐 있었어? 운영체계 있었다. 그치? 운영체계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하이퍼바이저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는 실제 하드웨어 대신 하드웨어 어디 있어? 맨 밑에 있지. 그치? 오케이? 대신 하이퍼바이저가 구축한 가상머신, 그림에서 가상머신 찾아가. 가상머신 있지? 운영체계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사용자가 접하는 것은 밑에 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상머신 1, 가상머신 2 요거를 실제 접하게 된다고. 친구들아, 요것만 배우자. 선생님 생각에는 요것만 꼭 알아둬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모든 글에 시각자료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제시가 되면 시각자료가 제시되면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뭐하자? 높게 하자. 됐지? 그래. 요거 잡으면 되고요. 가상머신은 주어 잘 잡아봐. 가상머신은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실제 기반 컴퓨터 하드웨어의 단지 일부에서만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가상머신은 자체 운영체계를 실시하는. 그치? 얘들아 그림 봐봐. 또 가상머신 밑에 뭐 있어? 운영체계 있잖아. 가상머신 밑에 가상머신 1 밑에 운영체계 있고 가상머신 2 밑에 운영체계 있잖아. 그치? 오케이? 됐지? 가상머신 그래서 가상머신은 자체 운영체계를 실행하며 독립적인 컴퓨터인 것처럼 작동한다. 실제는 한 부분을 쓰면서도. 그쵸? 오케이? 이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인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 14번으로 가볼게. 자, 가상머신 1은 하드웨어 전체가 아닌 일부에서만 실행됩니다. 그치? 일부만 실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니까. 그치? 자, 하이퍼바이저는 논리적으로 분할된 하드웨어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맞지? 그치? 3번 가상머신 1과 가상머신 2를 실행하는 운영체계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거다. 맞지? 4번 하이퍼바이저는 가상머신 1과 가상머신 2의 운영체계들이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방법을 통제한다. 그쵸?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거. 그치? 5번은 선생님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에서 틀린 것 같거든. 일단 하이퍼바이저는 하드웨어하고 가상머신을 매개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뭐를 매개하는 거지? 하드웨어하고 운영체계를 매개하는 거야. 그치? 친구들아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 거기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하이퍼바이저가 가운데 있고 밑에 뭐가 있어? 하드웨어가 있고 바로 위에 뭐가 있어? 운영체계가 있지. 그리고 운영체계 위에 뭐가 있어요? 가상머신이 있잖아. 그럼 하이퍼바이저는 그 시각자료를 통해서 위하고 아래 사이에 껴있는 걸 매개하는 거잖아. 또 하나 뒤로 가면 물리적 자원의 형태로 표시하는 거 아니잖아. 물리적 자원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하는 거지? 논리적, 추상적인 형태로 표시하는 거잖아. 됐지? 그래. 앞 페이지로 와. 실전에서 이런 게 나오면 이런 부분을 먼저 떨고 가도 돼. 그치? 특히 어디에서? 기술 지문이나 이런 거는 유기성이 조금 인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 자, 이러한 클라우딩 컴퓨팅이 제공하는 상문단에서 뭐 잡으면 돼? 하이퍼바이저. 그치? 오케이? 하이퍼바이저 잡으면 되잖아. 2문단에서 뭐 잡고? 키워드 가상화. 그치? 1문단에서 이 글의 과제인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됐지? 키워드를 잡으라고 마지막 문단 세 가지 모델이 있대. 세 가지 모델. 먼저 사용자에게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인 자원을 직접 제공해주는, 이건 얘들아 물리적인 자원을 제공해주는 거야. 응? 오케이? 물리적인 자원을 직접 제공해주는 기억 모델이 있대. 그제? 사용자는 저장 장치, CPU, 메모리 등 원하는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요청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사용하게 되는 뭐라고? 형태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를 요구하는 거다? 물리적인 자원, 예를 들면 저장 장치, 그제? 그 다음에 CPU, 메모리 이런 거를 요청하고 당연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를 사용하게 되는 형태래요.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구성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종류 중에 첫 번째 기억이야. 뭐라고? 물리적인 자원을 직접 제공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되게 개인적이야. 사용자가 뭐 해야 돼? 직접 뭐 해야 되냐면 구성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관리도 해야 돼. 그렇지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방법, 목적, 사용자에 따른 다른 방법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됐지? 다음은 사용자가 곧바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제 기억은 뭘 제공해 주는 거라고 친구들아? 기억은 물리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는 뭘 제공해 주는 거냐면 소프트웨어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그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죠?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됐지? 계속 가볼게. 얘는 제공자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실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물리적 자원을 제공하고 관리한다. 누가? 제공자가. 사용자가 아니라. 아까는 사용자가 관리해야 됐었잖아. 기억은. 그치? 얘는 친구들아 사용자가 관리하는 거야. 얘는 제공자가 관리하는 거야. 그치? 주어를 잘 봐야 돼. 사용자가 관리하느냐, 제공자가 관리하느냐. 됐지? 그래. 이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개발 환경의 설정을 진행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대요. 하지만 이 모델은 모든 구성이 완료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뭘 제공한다고? 환경을 제공하는 거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야. 그치? 끝으로 뭐를 제공한다고?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디귿이 있대요. 얘는 클라우드 컴퓨터, 얘는 디귿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거야. 어플을 제공하는 거야. 어플을. 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이거 전부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설치 없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뭐지? 소프트웨어를 어플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그죠? 사용자가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돼요. 사용자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관리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고? 제공자에게 있다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다고. 그치? 대체 이건 뭐지 얘들아? 종류야. 정리해볼게.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에는 화제의 특성, 개념, 장단점. 두 번째는 뭐 잡으면 돼? 가상화 잡으면 돼. 세 번째는 뭐 잡으면 돼? 하이퍼바이저 잡으면 돼. 네 번째는 뭐 잡으면 돼? 종류, 기억, 니은, 디귿, 종류 잡으면 돼. 그치? 유형 잡으면 된다. 별로 어렵지 않죠? 13번 갑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가 시 공간에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언제 어디서나. 이게 특성이었잖아. 맞죠? 오케이? 2번.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의 일반화는 인터넷 환경의 발달 및 확산과 관련이 있다. 맞죠? 그죠? 맞고. 3번.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제? 가상화는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의 효용성을 높여준다. 맞네. 4번.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시스템의 물리적 자원을 논리적 분석. 그치? 이게 핵심 기술이었고 5번이 답인데. 오케이? 뭐가 잘못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은 가상 머신이지 실제 하드웨어가 아니잖아요. 가상 머신을 접하게 되는 거지. 그죠? 오케이? 14번 문제 했고. 됐죠? 14번. 15번.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기억은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 그치? 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환경 설정의 어려움을 줄여줘. 경감을 줄여주는 거야. 근데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준다. 맞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3번. 디귿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IT 시스템의 시스템 자원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누가 가진 거죠? 서비스 사업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제? 4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누가 관리해야 돼? 요청한 사람이 사용자가 관리해야 되잖아. 니은은 제공자가 관리하는데 맞겠네. 5번 니은은 니과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얘들아 니은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치? 오히려 디귿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야. 그제? 그러니까 요 니은하고 디귿이 바뀌어. 됐지? 16번 요거 어떻게 답을 골라냈나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선생님은 당연히 얘네가 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한번 볼게요. 클라우드 컴퓨터과 보기의 엣지 컴퓨터 요걸 비교했어요. 적절한 걸 찾으래. 그러면 이거 잘하실 거더라. 발상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글에서 그리고 보기가 있단 말이야. 그치? 글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치? 그렇습니까? 클컴하고 에컴이야. 그치? 오케이? 그리고 이 두 개를 뭐 해? 비교하래. 그치?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단다. 1번, 2번, 3번은 주어가 클라우드 컴퓨팅이야. 엣지랑 달리 클컴은 이렇게 됐거든. 네? 그리고 4번, 5번은 클컴과 달리 에컴은 이렇게 돼 있거든.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봐봐. 1번, 2번, 3번은 얘가 주어고 4번하고 5번은 얘가 주어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글이 클컴에 관한 얘기고 보기가 에컴에 관한 얘기인데 적절한 걸 찾는 거야. 그럼 나는 얘네가 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야 보기를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야 여기에서 정보를 더 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맞는 걸 고르는 건데 클컴으로 맞는 걸 고르면 보기를 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선생님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게 나와, 이제 모의평가 이런 게 나왔다.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할까? 비도 오고. 자, 그래. 핸더슨이 나왔다.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리고 보기에 지혜하고 저기가 나왔어. 강의 이야기 나왔어. 그래 핸더슨과 보기에 지혜 이강이 대화를 나누었다. 적절한 걸 고르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건 누구하고 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까? 핸더슨하고 얘하고 얘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얘가 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선택지를 만들었다고. 둘이 대화를 나누면 얘네들이 얘기하거나 얘가 얘랑 얘기하거나 얘가 얘한테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어렵거든. 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 문제를 접할 때 디자인할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1, 2, 3번을 고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네? 뭐 어쨌든 한번 볼게. 1번 볼게요. 엣지 컴퓨팅과 달리 보기 보니까 친구들아 엣지 컴퓨팅이 뭐야?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IT 말단 기기들에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판단하고 학습하고 그 가공된 정보를 송수신하는 이런 거야. 그치? 오케이? 근데 이제 클컴은 어떻게 됐지 얘들아? 막 중앙 집권적이고 다 모아야 되고 그래서 보안 문제라든가 전송 속도의 지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 그치?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거야. 이 문제 어렵지 않거든?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발상.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발상. 자, 다시 정리할게. 글은 클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는 에컴에 대해서 이야기해. 둘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뭐가 뭐를 보완한 거냐면 에컴이 클컴을 보완한 거야.
근데 위 글에는 클컴에 대한 정보가 많아. 보기에 에컴에 대한 정보가 있어. 그러면 사실은 뭘로 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에컴으로 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클컴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는 거야. 그치? 자, 엣지 컴퓨터, 클컴은 생각해봐 친구들아. 데이터 저장에 대한 보안 문제의 발생이 낮으면 에컴이 나올 리가 없잖아. 에컴은 그걸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 보안 그 문제의 발생이 낮으면 얘가 나올 리가 없다고. 높으니까 나온 거지. 뒤바뀐 거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사용자의 말단기기 주변에 데이터 저장 장치가 위치하는 거 역시 뭐지? 에컴이지. 클컴이 아니고. 오케이? 3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에컴이지. 클컴이 아니고. 클컴은 전부 모아서 처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연이 생기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이래서 틀렸어가 아니라 클컴에 반응하지 말라는 얘기. 4번 클컴과 달리 에컴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서를 이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기기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처리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속도 지연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 대체 정답은 네 번째 거. 한번 발상만 한번 생각해봐. 이런 정보를 더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고민해 보세요. 자, 17번 문맥상 A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비용을 들이다지. 근데 1번은 집안으로 들이다니까 이건 공간의 의미야. 1번 선택지는. 2번 그 다음에 가상화를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고, 여기에서는 손가락을 꼽으며 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그치? 카운팅을 하는 거야. 다르지. 그 다음에 통칭에서 말한다야. 일컫는다. 그치? 근데 C에서 말하는 것은 효도를 일컬었던 건 칭찬한다는 얘기야. 그치? 4번 장치를 묶는 거, 여러 개의 장치를 묶는 거,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출을 묶는다는 건 대출 안 해줬다는 얘기야. 막았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뭐라고 말한다, 부른다 이거는 거니까 명칭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지. 됐죠? 자, 18에서 2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문학 정리 프린트를 한번 봐봐요. 요거 실무 1회 문학 정리 프린트라고 되어 있지? 오케이? 실전 1회는 친구들아 독서가 조금 쉬워서 문학을 조금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알겠지? 여기에 보면 해설을 좀 적어놔. 큰 거 말고 큰 거는 문제고, 변형 문제고, 사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얇은 게 있어. 작품 정리해놓은 거. 작품 정리해놓은 거. 여기 첫 페이지 한번 펴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무 1회 문학 정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을 거야. 그치? 그거를 보면서 작품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 이렇게 하자 친구들아. 선생님이랑 오늘 수업하고 복습은 딱 한 번만.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수학 안 봐. 될 정도로 만들어. 오늘 이 시간에. 알겠지? 선생님이 자료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왜냐하면 선생님 안 해도 이번 여름방학 때 수능 완성으로 보충을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준비하잖아요. 이거를 나한테 그대로 달래. 자기 방학 때 선생님 와이프 학교 선생인데 고3 뭐 학교에서 보충 수업 할 때 그대로 쓸 테니까 그대로 달라고 하는. 그치? 선생님은 요거 한번 풀고 출력 계산 한번 풀고 요거 잘라서 한 번 더 했어. 2번 풀었어. 2번. 그러면서 첫 번째 풀 때랑 두 번째 풀 때 못 본 게 뭔가, 뭘 가르쳐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업을 디자인하는 거지. 선생님도 2번씩 푸는데 나는 시험을 안 보거든. 그치? 자, 기획 노래 볼게요. 그냥 대충 저기만 보자. 요거는 친구들아 가사야. 평민 가사야. 4사조 사원보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요거 기본이잖아. 전체적인 시상의 전개가 가운데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되어 있다. 간단하게만 정리할게.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거고. 자, 그거 볼게요. 작자하고 연대는 몰라. 그 농촌에서 김맬 때 부르던 노래. 그래서 기음 노래는 김매기 노래라는 뜻이야. 김매는 게 뭐야 친구들아? 잡초를 제거하는 거야. 또 혹시 먹는 김 막
무슨 광청김 선생님 이런 거 이렇게 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 이 아스팔트 보이더라. 콘크리트 걸더라. 어? 도시의 소녀들아. 어? 김은 뭐야? 잡초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요야. 이러면서 부르는 거야. 그치? 오케이? 사음보 67행 농민의 이야기인 점에서는 농부가로의 가사에 속하지만 내용상 약간 현실을 비판하는 가사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됐지? 자, 첫 번째 부분은 1행에서 13행까지로 교재 봐봐. 그 A 부분이야. A 부분이 1행에서 13행까지야. 오케이? 그 세상 사람들을 3인으로 나누어 그 중에서 농민은 농사를 짓는 것이 옛날과 지금의 법이라고 해요. 농사의 당위성 얘기를 해. 둘째 부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까지냐면 B 부분까지야. 중간에 생각이 됐는데 B 부분까지야. 오케이? 그 교재에 수 안에 있는 B 부분이 둘째 부분이라고. 오케이? 여기는 뭐 하는 거냐면 친구들아 농사 짓는 게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오케이? 근데 여기가 뭐라고 친구들아? 계절의 흐름. 여기가 뭐라고? 계절의 흐름. 그 다음에 셋째 부분은 그 C에서 끝까지야. C에서 끝까지인데 여기는 잔치하는 거야. 그리고 불청객이 찾아오는 거야. 그제? 그리고 농민의 어떤 불만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야. 됐지? 전체적으로 뭐라고? A 부분, B 부분, 그 다음에 CD 부분. 됐지? 네? 자, 작품 분석 갑니다. 작품 분석 가요. 정리됐지? 요거보다는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요즘 경향이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더 해석을 풀어줄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여기는 주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괄호에 한자도 넣어야 되는데 한자도 별로 좀 없고 그렇거든. 다음 볼게. 어유와 계장님에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상투적인 거지. 우리 그 고전 시가에 보면 특히 시조나 가사에 보면 뭐 할 때 시작할 때 그 가상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되게 많이 쓰잖아. 이봐 이웃들아, 홍진에 묻힌 분네, 뭐 아이야, 이거 부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뭐냐면 부르는 거야. 여기서 어와 게장님네 게장은 뭐냐면 간장게장 이런 건 아니야. 그 게장은 아니잖아. 너희들 개 아니 뭐 개, 두레, 향약 이런 거 있잖아. 농촌 공동체에서 뭐 이렇게 모임 같은 거 있잖아, 그렇지? 아마 그런 개에 우리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수험계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국어계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개 모임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날 7시에 모여서 수업 듣고 이게 뭐냐면 국어계잖아. 근데 그거에 뭐야? 짱이야, 짱. 어? 개의 개의 짱님 뭐 하자고요? 김매작구나 청유하는 거지. 그제? 화자가 누구에게 친구들아? 화자가 계장님에게 뭐 하는 거냐면 청유하고 있는 거죠. 뭐 하자고? 김매작. 그치? 김을 매자고 청유하는 거야. 됐지? 기음 노래를 내가 부르리. 됐어요? 김 노래를 내가 부르겠다. 천지를 세상을 삼귀실제 만들제 사람이 같이 나누. 넓으나 넓은 천하 많으나 많은 사람. 현, 우가 다르거니. 현은 어질현, 우는 어리석을 우. 현, 우는 뭐냐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다르다. 네? 오케이? 세상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현우하고 뭐가 다르다? 귀천이 다르다고. 현우도 다르고 귀천도 다르다. 귀천이 같겠는가? 현우도 다르고 뭐도 다르다? 귀천도 다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뭐 천한 사람도 있다 이 얘기예요. 사람은 다 제각각이다 이 얘기 됐지? 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가 다르다? 현우, 귀천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현 뭐라고? 어질현, 어리석을 로, 그치? 그 다음에 귀한 거 천한 거 다 다르대요. 됐지? 성인이
법을 지어 3인을 나누시니. 자, 3인은 뭡니까? 3인은 뒤에 나오지만 4, 농, 공, 상을 말해요. 그치? 그러니까 현우하고 부천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3인이 있는 거야. 4는 뭐니? 여러분 잘 알잖아. 선비. 농, 농구. 그치? 이거는 대장장이라고 하는 공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 그죠? 보자. 3인을 나누시니 행실 잡고 그릴기는 누가 하는 거야? 선비들이 하는 거죠. 그죠? 만들기는 누가 해? 장인들이 하는 거잖아. 공장. 그치? 그 다음에 바꾸는 건 누가 해? 상인이 하는 거잖아. 3인 중에서. 됐지? 오케이? 치치한 우리들은. 치치는 어리석은이야. 모자라냐? 부족하냐? 하찮으냐?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누구? 지금 누구만 안 나왔어? 선비 나오고 장인 나오고 장사 나왔잖아. 3인 중에서 셋 나왔잖아. 뭐가 안 나왔어? 농민 안 나왔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 치치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자, 송미와 포로는 고구매한 것이니. 송미 포로 뒤에 나와 있다. 송미는 뭐냐면 좁쌀이야. 포로는 배와 실이야. 그러니까 곡식 농사 짓고 쉽게 얘기하면 배 짜고 이런 것들이 뭐라고? 고급의 항법이니. 대체 복전 역세기 이런 거 줄을 줘야지. 복전 역세기 우리가 먼저 어떻게 알아? 에? 요건 뭐냐면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농사에 힘쓰는 거래요. 농부가 뭐라고? 밭에서 일하고 농사에 힘쓰는 것, 이 안이 근본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그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종년 잡고 그치? 한 해 동안 힘들여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알지만 양사부육, 양사부육은 뒤에 있다. 응? 뭐라고 돼 있냐? 앙사부육이구나. 앙사부육. 위로는 뭘 하고? 부모를 섬기고. 얘들아, 앙이 뭐냐면 우러러 보는 거야. 부가 내려다보는 거야. 그치? 추앙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치? 추앙은 이렇게 하는 게 추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희들 시나리오 용어에서 BS 알아요? 버스트샷? 부가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 그 부는 내려다본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위로는 누구를 섬겨? 부모님을 섬겨. 아래로는 자식을 기른다. 이렇게 하는.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뭐라고? 농사를 지어야 부모하고 자식을 뭐 할 수 있다? 공양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 뭐가 다르다. 얘들아, 현우 귀천이 다르다. 그리고 현우 귀천이 다르니까 뭐가 있다? 3인이 있다. 그치? 선비들은 뭐 해? 글 읽어. 그치? 장인들은 뭐 해? 만드는 거야. 장사꾼들은 뭐 하는 거야? 물건을 바꾸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 농민들은 뭐 하는 거야? 농사 짓는 거야. 열심히 농사 지어서 부모 자식을 공양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 꼼꼼하게 안 해도 돼. 에? 요 정도만 알면 돼. 됐지? 대충 감 잡아서 이제 B 가보겠습니다. 창경이 처음 울고, 얘들아, 창경이 뭔지는 몰라. 그치?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처음 뭐라고 돼 있어? 울고라고 돼 있어. 그치? 뭘까, 이 창경? 새야, 새. 에? 새. 에? 뭐, 꾀꼬리, 뭐, 뻐꾸기. 이런 봄을 알리는 새야. 그치? 뽕잎이 풀을 적게. 동풍. 우리 공부 되게 많이 했던 거야. 그치? 동풍 뭐니? 동풍이 건드풀어 쌓인 눈을 동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바람이야? 봄바람이야. 에이, 그 정도는 알잖아, 친구들아. 동풍. 봄바람. 여름엔 어디서 불어? 남풍. 가을엔 어디서 불어? 서풍. 겨울엔 어디서 불어? 북풍. 응?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요 정도는 알지? 우려식에서 뭐 상투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뭐라고도 나오냐면 금풍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 음양오행에서 뭐가? 금이 서쪽이야. 그래서 금풍이라고 해. 얘는 뭐라고도 나오냐면 sak풍이라고 나와. 응? 오케이? 지금 봄인 거야. 뭐가 울어? 꾀꼬리가 울어? 응? 뻐꾸기가 울어. 뻐꾸기가 뻐큐 그렇게 울면 안 되겠지만 울어요. 그 다음에 뽕잎이 푸르러. 동풍이 수습해. 그죠? 새우는 쉬림프 생각하면 안 돼. 어? 쉬림프는 아예 이야. 마음껏 비웃어. 마음껏 비웃어요. 그죠? 오케이? 새우는 가량비야, 봄비야. 가늘게 내리는 비가 새우야.
어? 오케이? 몽몽한데 밭으로 가자꾸나. 됐지? 봄이 됐단 말이야. 농사 지을 때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밭으로 가자고. 행여 이때는 뭐야? 농사 지을 때. 에? 봄이 왔으면 씨 뿌려야 될 거 아니야. 농사 지을 때를 이르시라. 리을시라도 많이 공부했지? 고전 시간에서 리을시라 뭐야? 뭐뭐 할까? 뭐뭐 할까? 염려. 그치? 걱정. 배운다 뭐 이런 뜻 아니야. 뭐뭐 할까? 두렵다. 뭐 이런 말 아니니. 그치?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치? 오케이? 새들 울어. 뽕이 푸르러. 봄바람 불어. 가랑비 내려. 밭으로 가야지. 때를 놓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송아지 먹였냐? 송아지 풀 먹였느냐? 밥 먹였느냐? 그제? 남은 벌써 가는구나. 자네 걸음 나 가져갔냐? 우리 씨앗 나눠 가져.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봄이 돼서 씨 뿌리는 거야. 파종. 씨를 뿌리는 게 파종이잖아. 그제? 앞집 보습 뒷집 댕기 선우를 다툴 수 없고. 뭐 대구대이구 그죠? 높은 그러니까 보습 쟁기 이런 거 전부 다 뭐니? 농기구잖아. 그제? 바깥으로 가야 되니까.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읽은 왜 골고루 씨 뿌려라 행여 빈대가 있을까 염려되는구나. 대체 이삭이 비록 난들 가꾸어야 아니 되랴. 엊그제 강맹기음 어느 사이에 벌써 돼. 이게 김노래잖아.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면 잡초가 나고 돌아서면 엊그제 분명히 잡초 김을 맺는데 네?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또 잡초가 올라온 거야. 이 잡초가 올라오면 원래 작물의 영양분을 뭐해? 다 뺏어먹을 거 아니야. 그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김을 매는 거지. 됐지? 자, 가을을 바라거니 세벌수고 세벌 뒤에 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세 번에 걸쳐서 김을 매는 거. 그제? 꺼릴 son가 꺼리지 않는다 그 얘기. 됐지? 중략 돼 있는데 중간에 여름인가 봐. 그치? 여름인가 봐. 왜냐하면 지금 중략 뒷부분에 이제 뭘로 가는 거니까? 추풍, 가을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씨를 뿌렸어. 여름에 잘 가꿨겠지. 가을이 되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더라? 거두어 들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름에 열심히 가꿨으니까 지금은 언제 얘들아? 어느 계절? 여름. 지금 우리 여름이잖아. 그치? 곧 11월 가을이 오겠지. 늦가을이 오겠지. 그치? 초겨울이 오겠지. 그때 뭐 해야 돼? 우리 성적을 어떻게 해야 돼? 거두어 들여야지. 추수해야지. 그치? 풍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표준 점수 풍년. 그치? 만점 맞게 거두어 들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지. 자, 가을 바람이 건득 불어 백로에 위상하니. 서리가 내렸어요. 그치?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지.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뭐냐? 우리 열왕연가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성명하고 나오잖아요. 이거 뭐야? 가을이 되어서 누렇게 익은 옥시. 그치? 오케이? 들 가운데 누런 구름 내녁으로 한빛이라. 온 사방이 말이야 전부 다 뭐야? 황금빛이야. 네? 황금빛이야. 온여름 줄임 뱃속 먹지 않아도 절로 부르네. 만족스러워. 옥시 익은 걸 보니까. 오케이? 이른 논의 참새물이 늦은 논에 기러기 때 남의 속 모르기는 얄미울순 짐승이라. 아마 이 참새나 기러기 때가 이 누렇게 익은 곡식들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몰래. 그제? 새들이 막 먹잖아. 그제? 그러니까 얄밉다고. 내일은 늘 어두새 새벽밥 일찍 가소. 낚아라 손에 들고 지게 꾸며 등에 걸고 배거니 묻거니 이거니 지거니. 젊은 사람은 도리깨질을 하고 늙으신 내는 그네질을 하고. 얘들아, 도리깨는 뭐냐면 이렇게 벼가 있으면 이렇게 타작하는 거야. 그네질은 뭐냐면 몰라도 되는데 벼 이삭이 있으면 이렇게 긁는 농기구가 있어요. 좀 힘을 좀 덜 들이고 이렇게 훑는 거야. 훑으면 벼 이삭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도리깨질은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고 선생님처럼 노인 애들은 이제 앉아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 얘기.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전부 다 함께 뭐 한다는가? 일을 한다는 거야. 그치? 계속 가볼게요. 자, 성욱이네 새끼꾼에 어지러이 구는 쥐고 자네 밭에 면 묶음인가? 내가 내 논 소출은
생산량, 수초는 생산량, 입분 일세. 요 부분에서 약간 이제 조금 느낌이 바뀐다. 공사채 다 갚으면, 공채는 뭐야? 나라에서 빌린 거, 사채는 개인적으로 빌린 거. 그 빚을 다 갚으면 남는 것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거두어드리긴 거두어드렸는데 뭐가 많은 거야? 빚이 좀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살짝 뭐 하는 거야? 걱정하는 거라고. 됐지? 그래. 자, 여기까지 계절의 흐름이에요. 봄, 그 다음에 중간에 여름, 가을까지. 오케이? 다시 처음하고 비슷하네. 아, 계장님, 이내 말씀 들어보소. 어? 종년토록 수고하다가 1년 내내 고생하다가 하루 겨를 못 얻을까? 우리 힘들었으니까 뭐 하자고? 쪽파티 하자고, 회식하자고, 파티하자고. 우리 1년 내내 고생했는데 하루 말미를 못 얻겠냐 이 얘기야. 그치? 됐지? 건너 동네 떡을 하고 넘어 마을 술을 빚소. 울 뒤에 밤이 멀어져 있고 마당가에 대추가 떨어지는 풍요로운 가을의 모습이야. 그제? 개도 찌고요, 닭도 삶고요, 가지가지 아주 향기로운 맛이 나. 그치? 오케이? 느낌 알겠지 친구들? 계장님, 우리가 1년 내내, 계장님은 아무런 답을 안 하지만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어? 하루 정도 시간을 못 내겠어요. 어? 떡도 하고 요리도 하고 잔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명복기 봉탕인들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글의 흐름상 명복기 봉탕은 굉장히 귀한 음식인 것 같아. 그치? 그런 귀한 음식들이 이에서 나올 수가 이보다 낫겠는가? 그런 귀한 음식들도 무슨 뭐 요런 음식 요거보다는 부족할 것 같아. 그런 얘기. 자, 김풍원 이 약정을, 풍원이나 약정은 얘들아 그냥 요즘 얘기하면 또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동네 이장님, 뭐 동네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벼슬 이런 거 있잖아. 동네에서 맡아서 하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야. 그때 김풍원 이 약정을 좌상으로 모신 후에 높은 자리에 모신 후에 선생님 어르신들 이렇게 높은 자리에 파티 잔치상 마련했단 말이야. 높은 자리에 모시고 헌 회령이 배 무지렁이 얘네들은 뭐 좀 낮은 신분 애들 쩌리들 차례로 앉은 후에 질동에 내어놓고 술동이지 술동이 그치? 내어놓고 쪽박잔 가득 부어 잡거니 밀거니 사양하며 추천할까. 물장구 초금피리 곡조도 음악도 있고요, 술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요. 술김에 흥이 나니 배춤이 저런 합춤도 나와. 여기까지 즐거워. 막 즐겁단 말이야. 한 잔 먹고 막 이래. 근데 누가 와? 불청객이 와. 어? 누가 와? 세금 조사 국세청에서 오는 거지. 국세청에서. 그치?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치? 어? 메가스타디 가고 시대인재 가고 현우진 털고. 그치? 국세청 그 귀신 잡는다는 조사 사국에서 나왔대요. 종로학원 본원도 갔다 왔다. 그치? 큰 대형 학원들 전부 세무조사 들어갔어.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누가 온 거냐면 요즘에 이런 국세청 직원이 온 거야. 그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치? 자, 마지막 단락. 어디에서 면주인은 밑에 보자. 면주인 뭐니? 그 주나 부, 군, 현, 면 사이를 오가며 문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 요즘 얘기로 하면 고지서 가져오고 고지서, 세금 고지서. 어? 오케이? 불속객이 온단 말이야. 불속객 밑에 있네. 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왔단 말이지. 그치? 장기침, 굵은 호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이리 오너라! 반절 이렇게. 건방 떠는 거다 그 얘기야. 에? 무슨 일인가? 에? 어서 나서, 자주 나서, 방객인들 내몰손가. 뭐 그렇다고 쫓아내지는 않을 테니까 어서 오라고 한 거야. 그제? 환자 배자 부세전령 응당구실 말라 할까. 환자 밑에 있네. 충공기의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돌려받는 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지? 전령하는 거잖아. 메신저잖아. 그치? 공문서를 가지고 메신저잖아. 그치? 그거 너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야. 네, 들어와. 우리가 너 파티하고 있는데 마음에 들진 않지만 불러서 온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찾아왔는데 너를 쫓아내진 않겠다. 네가 하는 이 전령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냐.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됐지? 그래.
항청 군부 작청 구청 원님인들 어이 아래. 어이 알겠느냐 이 얘기야 그치? 한 집에 세네 분포 재구실도 못하거늘 사돈일지 건당일지 건당은 얘들아 친척이야 친척. 응? 사돈일지 건당일지 일종물이 더욱 서러워. 저 넘어 12호가 어젯밤에 야반도주했다고 달아났단 말이야. 그치? 누가 우리의 무엇을 이 딱하고 가엾은 형벌을 그려다가 깊고 깊은 궁궐에 계신 임금님께 그치? 드리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뭐야? 즐겁게 파티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야? 세금을 독촉하는 징수원이 반갑지 않게 온 거야. 그러면서 뭘 하는 거야? 가렴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치? 막 군포 먹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치? 우리의 이런 힘든 생활상을 누가? 임금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태 비판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게 있는 거지.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전반부에서는 먼저 열심히 농사 짓자. 이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농사 짓고 파티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세금 징수원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시제를 한탄하는. 됐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필이 나왔습니다. 수필. 수필.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나의 이야기가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 요것도 약간 현실 비판적인, 세대 비판적인 그런 수필이에요. 교훈적인. 이 사람은 친구들아 원래 화가인데 김용준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화가인데 되게 유명한 수필가이기도 해. 이 사람 호가 근원이거든. 근원 수필이라는 걸로 유명한 수필가이기도 해. 그치? 이 사람 수필은 수능에도 한번 나온 것 같아. 선생님 기억에. 너희들 혹시 이렇게 자기가 답답해가지고 무슨 낚시하러 갔는데 낚시에서 막 개구리 잡고 그래서 막 빡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런 거 쓴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 알아뒀으면 좋겠다. 됐지? 자, 앞부분에 조금 생략이 돼 있는데 뭐가 생략이 돼 있냐면 앞부분 생략된 거 얘기해 줄게. 이 사람이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벌이가 없어.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먹고 살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전, 한자 사전, 그게 강의자전이야. 굉장히 귀한 거고 아주 큰 사전이란 말이야. 그걸 헌책방에 가서 팔아. 헌책방에서 파는데 이 헌책방 장사가 내가 돈 좀 달라니까 50원을 주는 거야. 50원만 가지고 가래. 그래갖고 이거 너무 싸게 받는 거 아니냐. 돈 더 줘라 그랬더니 자기도 남는 거 없대. 50원에 사서 70원에 판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남는 이익이 2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줄 테니까 가래. 그래갖고 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왔어. 근데 이 장사꾼이 너무 얄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그 서점에 가가지고 내가 판 책이 팔렸나 안 팔렸나 뭐 늘 봤어. 그리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70원을 만들었어. 70원을 만들어서 당신이 50원에 사서 70원에 판다고 했으니까 내가 70원 줄 테니까 가져가겠어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건 뭐 안 파는 책이라고. 얘가 이걸 얼마에 팔려고 하냐면 50원에 팔아서 500원에 팔려고 했다. 그러니까 시세는 얼마인데 한 500원 정도 되는 건데 나한테 50원 50원에 팔고 70원에 판다. 50원에서 70원 판다. 이런 구라를 친 거지. 근데 결국 내가 그 책을 사와요. 오케이? 선생님 이거 보니까 예스24 생각나요. 예스24. 알라딘 중고서점. 몇 개월 전에 선생님이 그 선생님 딸이랑 집에서 안 보는 책을 몇백 권을 가지고 갔어. 우리 집에 책이 되게 많거든. 선생님 딸 책을 저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막 장바구니 막 이렇게 해서 막 끌고 갔어. 책을 다 안 사더라고. 한 3분의 1만 사더라. 근데 이제 그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근데 보통 책을 한 2만 원 주고 샀단 말이야. 18,000원 주고 샀단 말이야. 근데 보통 걔네들이 살 때 건당 얼마 주고 사냐면 많이 주면 1,000원. 그 다음에 700원 막 이렇게 받아. 헌책 줘요. 네? 근데 우리는 안 볼 거니까 파는 거잖아. 700원, 1,000원에. 그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책에 얼마가 붙어 있냐면 막 12,000원 막 이렇게 붙어 있어. 그치? 똑같아. 풍미를 취하더라. 오케이? 그 얘기야. 그게 생략이 돼 있어. 그냥 한번 읽어줄게. 힌트 내자. 그 뒤로 나는, 여기 그 뒤로 나는은 뭐냐면 그 강의자전을 50원에 판 뒤로 나는, 네? 그 얘기야. 앞부분에 50원에 판 게 생략돼 있는 거야. 알겠지? 50원에 책을 팔았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케이? 사흘이 멀다 하고 내 강의자전이 팔리지나 않았나 싶어서 그 책 사이를, 그 헌책방에 풀 방울이의 쥐 드나들들 번들나게 드나들었다. 돈만 생기는 날에는 그가 말한 대로 70원을 주고 다시 회수하리라는 생각으로 불이 나게 드나들어 보았으나 유행으로 다행스럽게 내 강의자전은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꽂혀 있었어. 그치? 한 달이 지나서 내가 70원을 마련했다? 그래 가지고 갔지. 그치? 여보 이 책 나 삽니다 하고 뽑아서 옆구리에 끼면서 돈 70원을 주인 앞에 던졌어. 그랬더니 주인이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판 책이 아니라는 거야. 안 파는 책이 어디 있단 말이오? 당신이 50원에 사서 20원을 붙여 70원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그치? 에? 아닙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두고 보려고 합니다. 주인은 얼굴이 부그락부그락 하면서 내 옆구리에서 곧 강의자전을 도로 빼앗아 갈 것이 굴었으나 나는 문을 열고 나서봐야만 한다. 그러면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친구가 내가 그렇게 방정이지. 다른 사람이 갖다 놓은 PC 500원쯤은 받아 쓰잖아. 그러니까 시세가 이 정도 되는 책이란 말이야. 근데 나한테 그렇게 완전 후려친 거란 말이지. 사기친 거잖아. 그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저기 강남 고등학교에 있는, 강남에 그 저기 아이유가 졸업한, 아이유가 어디 졸업했냐면 동덕여고라는 데 졸업했거든. 아이유가. 거기 선생님 친구가 있어. 선생님 친구가 거기 학교 교사로 있는데, 네? 걔가 엊그저께 당근으로 강남에서 포르쉐를 샀다고 하더라고. 포르쉐라고 하는 그 되게 좋은 외제차거든. 포르쉐 그 외제차를 당근에서 중고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어?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선생님 와이프한테 들었어. 어? 왜냐하면 걔 와이프가 선생님 와이프 학교 교장이거든. 근데 그 언니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사석에서는. 결혼할 때부터 봐서. 그래서 이제 남편끼리 친구인 거야. 어? 남편끼리 친구고 선생님 와이프는 선생님 후배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대학 친구라서 그 선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걔는 학교에 딱 과학 선생이랑 결혼했는데 그 과학 선생이 교장이 됐어. 어? 선생님 와이프 친구가 그 선생님 와이프 학교 교장이라고. 그래서 같이 교감 선생님이 지금 아파. 그래가지고 그 교감 선생님을 같이 찾아갔는데 이 언니가 이상한 차를 가져왔다는 거야. 큰 차 포르쉐를 가지고 왔대. 그래서 언니 이거 뭐야 그랬더니 아니 뭐 누구 씨가 당근에서 샀대. 뭐 이러고. 그치? 당근에서 포르쉐를 샀다니 미쳤나 봐. 그치? 진짜 레알 거짓말 안 하고. 그렇죠? 당근에 안 파는 게 없나 봐. 그치? 재수생 뭐 이렇게 삼수생 이런 것도 거래하고. 그치? 공부 안 하는 고3 이런 것도 거래하고. 그런 거야. 그치? 사기친 거지. 아무리 요 부분 알아두자. 요 부분 밑줄 쳐놔. 아무리 생산력이 왕성한 세상이면 틀림이 없어. 50원이란 놈이 열흘에 150원씩 마구 새끼를 치는데 이놈이 고작 한 달 만에 9배 새끼를 치는 셈이야. 이거 뭐지? 비아냥거리는 거야. 세대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생산력이 왕성한 세상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뭐지 친구들아? 50원짜리가 얼마가 됐다고? 500원이 됐다고. 그럼 몇 배가 올라간 거야? 9배가 올라갔잖아. 뭐 하는 거라고? 비아냥거리는 거라고. 됐지? 오케이? 그래. 문명한 나라에서는 좁은 국토에 생식이 과다할 때는 산화 제한을 국책으로 강행한다는데 위정자, 정치가 모름지기 일고를 촉할 만한 이야기거리다. 여기까지가 에피소드 1. 오케이? 야,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아.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그 국토가 좁은데 애들 너무 많이 낳아.
그런 나라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산화 제한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도 뭐가 왕성하다고 지금? 생산력이 왕성해. 근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아니라 50원짜리를 500원에 팔 정도로 생산력이 왕성하니까 정치가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한을 가해 볼 만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야. 됐지? 나라는 땅덩어리는 좁은데 애들을 많이 낳는 나라에서는 애들을 낳는 거에 제한을 두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이 경우는 뭐는 아니지만 아이의 경우는 아니지만 50원짜리가 500원이 되는 왕성한 생산력을 보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에피소드 1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이게 말이 되냐 이 얘기예요. 50원에 사서 500원에 파는 이 과다한 왕성한 생산력이 말이 되냐고. 정치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응?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고 그런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에피소드 2. 근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냐면 연관성이 있어. 내가 강의자전을 사고판 에피소드하고 그 다음에 이 감투 사건하고 연관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제목이 강의자전과 감투인 거야. 계속 가볼게요. 지난 여름에 시골 속 교장 노릇하는 지분이 오래간만에 찾아봤다. 지 드래곤 아니야. 교장 아니니까. 재미없는 거 알아. 힘들어서 그냥 한 거야. 그치? 자네 웬일인가? 나 감투 하나 쓰러 왔네. 감투가 뭐야? 벼슬? 뭐 여기 좀 무슨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얻으러 왔대. 그치? 정말인가? 그럼 거짓말로 하나? 정기에 매일같이 감투 싸움이 벌어지고 장안, 안, 여간마다 감투 사러 온 친구들이 뒷간에 구더기 끌 듯 한다는 소문이 신문마다 벅적거리는데 권력을 얻으려고 막 난리다 그 얘기야. 그치? 난생 처음으로 교장 노릇도 해보니 그깟 놈의 것 아무것도 아닐래. 나라고 감투 못을 한번 있으려고 에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는 이러한 생각 끝에 앞뒤 돌아보지 않고 서울로 튀어 올라왔다는 것이야. 그의 말을 인용한 거야. 간접 인용. 오케이? 오케이? 아니 온 장안이 말이야. 벼슬하겠다고 막 난리야. 내가 교장 해보니까 아니, 교장 해가지고 뭐해? 좀 나도 뭐 하지 하고 앞뒤 안 가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그 얘기. 됐지? 허나 그러나 막상 올라와서 동정을 살펴봐. 이제 그 감투란 것이 좀처럼 쓰기로 어렵대. 적어도 10만 원은 있어야 겨우 술잔값이나 되는지 모르겠네. 돈을 매겨야 돼. 뇌물을 줘야 돼. 감투를 얻으려면. 그치? 허나 이 기회에 꼭 감투는 쓰고 내려가야겠는데 자네는 광면한 친구니까 직역하면 뭐냐면 얼굴이 넓은 친구거든. 얼굴이 넓은 친구. 얼굴이 넓다는 게 뭘까? 아는 사람이 많아. 그치? 아는 사람이 많은 친구니까. 그죠? 아는 사람이 많은 친구니까 꼭 그럴듯한 골이 없겠냐는 것이다. 그치? 방도, 길, 방법. 없겠냐 이 얘기. 나는 웃을 수밖에 없겠냐. 나한테 뭐 한 거야? 다리 좀 놔달라고 청탁하러 온 거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조금 유력자들 권력자들 만나서 자기 좀 벼슬 하나 주게 해달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이해되지? 나는 웃을 수밖에 없어. 나 이러한 현상은 쥐한 사람의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가는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 뭐랑 비슷하다고? 이 사기꾼 뭐랑 비슷하다? 이 사기꾼 장사꾼이랑 비슷하다. 세태가. 그치? 그래. 우선 아쉬운 대로 나는 쥐에게만이라도 충분한 의무를 느끼고서 이렇게 원고에 돌려보냈대요. 실일지 모르나 좀 미안한데 자네는 세상을 좀 더 알아야 하네. 네? 껍데기 세상만 보지 말고 속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을 보아야 하네. 감투는 원래 비싼 게 아니야. 아니 한 푼 값어치도 없지. 값도 없지. 그치? 감투가 돈으로 환산되는 날은 세상 망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감투를 미천들여서 사는 날 벌써 감투 미천을 뽑아야 할 생각이 안 나겠나? 네가 돈 주고 뭘 사면 감투를 사면 네가 들인 돈보다 더 뽑을 생각이 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치? 당연하잖아. 가령 책 장사가 강의자전을 한 권을 50원이고 100원이고 주고 샀다 치세. 학자 아닌 책 장사가 자기 신주 덩어리가 아닐 바에야 그 책을 가보러 모셔둘 리도 없고 팔게 될 경우 본정을 갖고 팔겠나? 500원이고 600원이고 흠뻑 이문을 남길 게
남겨야 팔 건 아닌가. 이를테면 자네는 책장사요. 감투는 강의자전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감투를 10만 원 주고 사면 너는 뭐 할 거야? 책장 사니까 네가 산 감투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치? 오케이? 정신 차려라 그 얘기야. 그치? 오른쪽 꽤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잖아. 야, 너 그러면 되냐? 이랬는데 쥐는 껄껄 웃기만 했고 호탕한 사람이네요. 그치? 그가 돌아가면서 동시에 해결을 못 지은 것 같은 눈치로 가고 말았지만 그를 돌려보내놓고 나는 나대로 괜히 웃음이 터져 올라서 복귀한. 그러니까 시대를 비판하는 거지. 그지? 돈으로 권력을 살려고 하는 세태. 그 다음에 싸게 사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세태. 됐지? 문제 갑니다. 가나의 공통점이에요. 내적 갈등? 가나 둘 다 내적 갈등 없는데. 가나 둘 다 자아 성찰 안 하는데.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가에는 외적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 뒷부분에. 근데 가의 어떤 화자가 내적 갈등을 하지는 않지. 가의 화자가 자아 성찰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치? 그래. 굳이 이야기하면 나도 외적 갈등이야. 그치? 나와 책장사와의 갈등. 그죠? 나와 지휘군과의 갈등. 굳이 얘기하자면. 그치? 굳이 얘기해도 자아 성찰은 아니야. 세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됐지? 이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나는 뭐 도배돼 있고요. 두 에피소드가 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뒷부분이 있지. 그치? D 부분 있잖아요. D 부분. 한 집에 세네 분포 재구실도 못하거늘. 그치? 사돈일지, 건당일지, 일종물이 더욱 서러워.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한테도 세금 매기고, 친척한테도 매기고, 죽은 사람한테도 매기고, 노인네한테도 매기고, 그런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됐지? 3번 봐봐.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 둘 다 아니지? 공간이 중요한 작품들이 아니잖아. 특히 나는. 됐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상황 둘 다 아니지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이상과 현실자의 괴리 이것도 나타나 있지 않은 거. 가야화자에 대한 이해를 역설한 것. 성인의 가르침이 담긴 학문? 아니야. 얘는 농군대 무슨 이건 선비들이 하는 거지. 서로 도우며 농사 짓는 것을 바람직하게. 그렇잖아. 뭐 같이 하자 이런 얘기니까. 됐지? 어렵지 않고요. 문제는 쉬워요. 20번. 광복 관찰사가 가를 창작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응? 가를 농민이 아니라 관찰사가 창작했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치? 가에 A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광복 감찰사로 재임하던 분이 우리말로 김무에게 노래 한 편을 지으셨다. 그치? 쟁기즈로부터 시작하여 별을 거둘 때까지 바디랑에서 겪는 수고와 가을 거지한 후에 때에 맞춰 잔치하는 즐거움을 수집하여 진술하였고 백성들이 겪는 고통까지 언급했대. 마지막 부분. 그분은 관직을 마칠 때 임금께 백성들의 괴로움을 살필 것을 청원하였고 그 후에도 거듭하여 그 뜻을 알렸대. 자, 그러면 A에는 농민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서민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선비는 공부하고, 그치? 공인은 물건 만들고, 그치? 상인은 뭐하고? 바꾸고, 농민들은 뭐하고? 뭐 이런, 그치? 그러니까 4대 부인 작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잖아. 자기가 제일 높은 직책이니까. 그치? B에서는 농민이 농작물을 키우게 겪는 노고. 그죠? 어떤 노고가 있지? 김을 3번 매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부분, 맨 끝에 보면 생산력이 이건데 공사체를 다 바꾸면 남는 게 얼마일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C에서는 농민들이 가을 거지 후에 때 맞춰 잔치를 열어 다양한 음식을 차린 후 술을 마시고 흥겨하는 상황. 그렇지. D에서는 백성들이 겪는 힘겨운 고통을 임금에게 알리고 싶다는 소망이 나타나지. 마지막. 그치? 이는 관직을 마치고 임금에게 아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보기에 그걸 청원했대잖아. 그치?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5번은 왜 틀렸을까? A하고 C에 동일한 대상이 나오지. 어와 계장님하고 부르잖아. 근데
이 계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장님의 조언을 듣는 건 아니잖아.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거지? 말만 건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왔다 갔다 대화하지 않는 거야. 됐니?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 얘기야. 됐어요? 오케이. 대화란 말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어와 계장님하고 하다가 일방적으로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하자라는 거지. 그 얘기를 듣고 계장님이 그래 너 이렇게 해 하고 조언해 주는 거 아니라고. 그치?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봐 이웃들아, 이웃들 대답 안 해. 홍진의 부친 군네 대답 안 해. 아이야, 아이 대답 안 해. 그런데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청자를 부름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야. 오케이? 됐지? 21번.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자. 적절한 거. 기억이 뭐냐? 곡식이에요. 그치? 들가운데 누런 구름이다. 그치? 들가운데 누런 구름. 곡식이네 뭐. 이렇게 읽은. 그치? 그 다음에 니은은 뭐냐면 감투야. 감투. 기억과 니은 모두 미래에 대비한 도덕적 측면 둘 다 아니지. 얘들아, 기억은 열심히 농사지는 거고 니은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권력이잖아. 그치? 오케이? 2번. 기억과 니은 모두 당대 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신발이 둘 다 아니지. 3번. 기억과 니은 모두 세속적 가치에 대한 발견, 이것도 둘 다 아니야. 4번. 기억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 그치? 니은은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부정하게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답은 네 번째가 되겠지. 됐지? 자, 22번. 수필은 일반적으로 글쓰기가 일상생활에서 겪은 인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하는 글이래. 두 가지의 체험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개가 연결. 첫 번째 체험은 책 사기 당할 뻔한 거. 두 번째는 시골에서 상경한 감투를 사려고 하는 요장치고. 됐지? 오케이? 그럼 1번. 첫 번째 체험은 글쓴이의 경제적 곤란. 맞죠? 돈이 없어서. 두 번째 체험은 쥐의 출세. 그러네. 2번. 글쓴이는 가정하여 말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체험의 주인과 두 번째 체험의 쥐가 유사한 속성을 지녔다고 여기지. 그치? 비슷하다. 그죠? 야, 네가 돈 주고 감투 사면 그 책 주고 돈 주고 책 산 책주인이랑 다를 바가 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됐지? 첫 번째 체험에서 글쓴이가 책사를 자주 드나드는 걸 뭐 쥐가 풀만물에 드나들듯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험에서 여러 사람들이 벼슬을 사려는 걸 막 구더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어. 오케이? 구더기가 들끓듯 한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지. 맞고요. 4번. 글쓴이는 첫 번째 체험의 주인과 두 번째 체험의 쥐에게 묻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이에 대한 주인과 쥐의 표면적인 반응은 다르지. 주인은 어떻지? 되게 곤란해하잖아. 근데 쥐는 어떻지? 껄껄껄 웃잖아. 그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 오케이? 자, 5번이 답인데요. 글쓴이는 첫 번째 체험에서는 자신이 팔았던 책을 되찾은 후에 두 번째 체험에서는 쥐를 집적한 후에 국가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고? 아니, 애둘러서 뭐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됐지? 자, 글쓴이가 A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야? A가 뭐니? 네가 이를테면 자네는 책장사요, 감투는 강의자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야? 드린 돈만큼 뭐 할 거다? 네가 부정하게 뭐 할 거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할 거다. 그 얘기니까 답은 두 번째가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 나왔는데 친구들아, 이게 11학년도 2011학년도 9호에 나왔단 말이야. 9월에 나왔단 말이야. 10몇 년 전이야. 그치? 오케이? 이때 굉장히 많이 틀렸다. 선생님이 나중에 찾아서 또 만들어서 줄게. 네? 만들어서 줄게. 네? 그러니까 요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한번 넘겨가지고 볼까? 난장이가 쏠린 작은 공은 모의평가에 하고 수능에 3번 나왔단다. 언제 나왔냐면 05학년도 우리가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근데 막 태어났을 때, 그리고 05학년도, 그치?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겠구나. 얘는 05년생이잖아, 고3들은. 그치? 6월 모의평가에 나왔고, 09년 수능에 나왔고, 13년도 수능에 나왔어. 수능에만 2번 나왔어. 물론, 한 번은 소설로 나오고, 한 번은 뭘로 나왔냐면, 시나리오로 나왔죠. 그치?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또 하나 친구들아, 작년에 이 소설을 쓴 조세희가 죽었거든. 작년에 이 소설을 쓴 조세희가 죽었다고요. 근데 굉장히 위대하고 평가를 받은 작가란 말이야. 그치? 오케이? 근데 EBS에 실렸네. 그치? 그러면 되게 잘 정리해줘야 돼.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시면 윤동주의 길은 08년 6월에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수능 완성 미래를 보면 뭐가? 기출로 나왔던 작품이 3개나 나왔어. 이건 EBS 연계가 아니라 EBS가 기출을 연계했어. 그치? 뭐가? 모의평가나 수능에 EBS를 연계한 게 아니라 거꾸로야. 그만큼 중요한 작품들이었고. 자, 기본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좀 프린트 줘. 봐봐. 페이지 넘겨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해놨다. 강의자전거 감투전거 읽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전체 줄거리하고 이해와 감상을 정리해놔. 이제 자, 천상에서 자, 딱 공간이 2개로 나와. 천상계가 있고 정할 때 지상계가 있는데 천상계에서 누구냐면 양구성이야. 신선. 오케이? 근데 지상계로 내려왔을 때 뭐가 되냐면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 기본.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죄를 얻어요. 죄를 지어.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벌 받는 거야. 오케이? 천상계에서 뭐를 먹고 남두성이라고 하는 신선이 옥황상제한테 죄를 얻는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귀양화 지상계로 뭐 하냐면 귀양한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 동그랗게 태어나. 동그랗게 태어난다고. 그래서 이름이 원인 거야. 처음에 제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상한 동물로 태어난다고요. 괴상한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동그랗게.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모들이 황당하잖아.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뭐가 나오냐면 동그란 볼리곤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보자기에 싸가지고 키워. 그리고 우연히 밥을 한번 줬더니 얘네들은 잘 먹어. 동그란 애가. 그래서 10년 동안 얘가 어떻게 되냐면 쑥쑥쑥 자라. 엄청나게 커져. 그리고 나중에 뭐 하냐면 허물을 벗고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원이 괴상한 동물이 뭐가 되냐면 소년이 된다고요.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친구들아 금방울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 금방울전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고요. 그치? 뭐가 있냐면 변신 모티브가 있는다. 변신. 변신 모티브. 박시전이라고 주죠. 박시도 이렇게 나중에 변신하고. 그치? 오케이? 소년이 돼. 이해되십니까?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 그리고 그냥 올 때 여기에서 여기를 원래 모습을 회복할 때 누가 오냐면 하늘에서 사람을 보내. 네? 그리고 뭐도 주냐면 천서, 하늘의 책 3권을 줘. 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문제 이 3개를 줘. 그치? 그래갖고 얘가 수특이랑 수완이랑 뭘로 기출 문제로 열심히 뭘 하냐면 내공을 닦아가지고 뭐가 되냐면 능력을 갖추게 돼. 그치? 그러다가 우연히 아귀라는 애랑 만나게 되는데 얘는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야. 네? 오케이? 이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괴물한테 상처를 뭐 하게 되냐면 입히게 돼. 네? 상처를 입혀. 그리고 이 괴물은 황제의 새
공주를 뭐 하냐면 납치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가. 오케이? 그리고 누가 이 세 공주를 누가 구출한다고? 김원이 구출해. 뭐 그런 얘기야. 어? 그래서 뭐라고 연결이 되냐면 지하국 퇴치설화 이런 거랑도 연결돼. 여러 가지 뭐가 묶인 거냐면 설화가 묶여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적감 모티프도 있고 변신 모티프도 있고 영웅 소설적인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짬뽕된 그런 소설이라고.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에 줄거리가 있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면 얘가 동그란 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기본이 되는 거야. 이게 모의평가에 나왔던 부분이야. 모의평가에. 승상이 기본의 아버지다. 그치? 그거 한번 읽어봐 얘들아. 그 줄거리 나중에 알겠지? 천상에서 남두성이란 별이 옥황사에게 죄를 지어 그 벌로 지상으로 가고 있지? 한번 쭉 읽어봐. 알겠지? 자,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안방이 텅 비어있었어. 내실이 비어있었어. 가뜩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 외인을 바깥 사람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머슴 중에 그지? 비는 여자 종이고 복은 남자 종이야 원래. 종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 아래기를 월영가게 난데없는 선동 신선 같은 어린아이란 뜻이야. 체크해. 선동 누구겠냐? 기본이겠지 뭐. 노복들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은즉 방 안에 가득한 게 뭘까? 동그란 거. 근데 얘가 볼링공 말한 게 어떻게 짐볼보다 더 커졌어. 에드볼만 해졌다고요. 그죠? 가득한 것은 없어지고 변신한 거죠.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하고 묻사오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나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가? 이 동그란 애가 소년이 된 거지. 동그란 애가 뭐가 된 거야? 소년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는 승상하고 그 비복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치? 아이는 사라지고 동그란 건 사라지고 어떤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치?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더욱 이상해서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선물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10년을 부모 걱정시키시던 불초자 원소소이다. 갔더니 어떤 애가 말이야 아버지 선생님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선생님 둘째 딸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치? 제가 그렇게 속썩이던 원이에요 라고 고백을 한 거야. 그치? 소년이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 승상은. 그치? 자, 승상이 우연히 그 영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앉아서 소년을 불러 대청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너무 이상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그치? 세상에서. 그치? 남두성이 남성이 누구야? 우리는 알잖아. 남성이 누구야? 소년이잖아. 기본이잖아. 소년, 기본, 남두성.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방 안에 가득한 거 다 똑같은 걸 지칭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옥황상제에게 득제하여 10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 형벌이 끝났다는 거야. 그제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만약에 허물을 가져가면 내 부모가 네가 바뀐 줄 모를 테니까 그제 방 안에 놓고 갈게 그 얘기야. 그제 이 얘기란 말이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말이야 어디에 가둬놨어? 허물에 가둬놨다고. 근데 이제 네 형벌 기간이 끝나서 허물을 벗겨서 원래대에 너로 돌렸어. 내가 허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허물을 가지고 가면 니네 부모가 허물이 얘가 너로 바뀐 줄 모를 테니까 놓고 갈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본 중 허물이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책 3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 분석. 그치? 3가지가 놓여싸우니 10년 불효를 어찌다 아래리. 그러니까 얘도 확실하게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 들었어요.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세원이 분명히 놓여 있었다. 개연성을 더하는 거지. 그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가 10년 동안 보자기 속에 들어있었으니 무슨 알만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 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2번 절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10년 동안 고생하였사오나 아무런 줄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몰라요 저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말해봐 너 10년 동안 보자기 있었는데 뭔 일이야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야 네가 보자기에 10년 동안 있을 테니까 이유를 알 거 아니야. 말해봐. 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그제야 막 얼싸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아. 어쨌든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가로되 내가 어이하여 10년 고생을 잊도록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는 부부를 말하는 거야. 승상 부부 원의 엄마 아빠 상하 윗사람 아랫사람이며 이웃사람과 가까운 친척 가운데 누가 기뻐하지 않으며 또 끼어들었다. 그치?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어떤 평가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오케이. 첫 번째 장면, 그치? 괴물, 허물을 쓴 괴상한 존재인 원이 소년으로 변신, 탈박한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 자, 병마 대원수 도청독이 된 김원은 아기에게 납치된 새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근데 이게 지하국으로 내려가기 이전에 전에 한번 만났어.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이 아기가 얘한테 남두성한테 좀 스크래치를 입어. 그래서 아기가 얘에 대해서 목소리 칼날을 갈게. 그치? 뒤에 보면 나와요.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친구들아 그런 설화가 있거든. 지하국 퇴치설화라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있어. 그거랑 비슷해. 김원은 자신이 공주를 구출하기 위해 지하국에 내려왔음을 공주에게 밝힌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시고 물 마시고 하세요.